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8회차 풀벳 그리고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풀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독식픽이나 최종픽,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을 종합한 하나의 좀 종합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력 관련해서는 이 최종픽이나 초안 때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풀백과 독식픽 공유 영상에서는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금액 상관없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멤버십에서 큰 금액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여유가 좀 없으시면은 좀 낮은 금액을 하더라도 혜택은 동일합니다. 뭐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베팅 한 것에 대해서 베팅 내역 사진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멤버십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또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대 대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이영재 선수가 일단은 출전이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고요. 홈에서는 그래도 2승 2무 2패로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징야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원정에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종 때는 이 경기를 좀 단통으로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풀베드에서는 이 경기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일단은 수원FC가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구가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4연승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라서 수원FC 사이드로 보고 싶지만, 일단 대구가 세징야가 복귀한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픽을 독시픽에서는 이 경기를 좀 단통 무승부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무패 중에서 단통으로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그래도 수원FC가 질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세징야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 경기 수원FC가 잡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이 단통이라면 무승부라고 독식에서는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고요. 일단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장우익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나 항석종 그리고 김민우 이렇게 이 선수들이 출전이 좀 어렵다라고 하네요. 최성근 역시 징계로 이 경기 결장을 합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오범석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원정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와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 왜 수원이 정배를 받았을까라는 좀 의아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포항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포항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수원이 홈에서 좋은 전적을 최근에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부상자 결장 예정자가 좀 너무 많다라는 점이 좀 걸립니다. 포항의 전방에서의 타시와 크베시치의 이런 득점력을 좀 믿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원삼성이 지난 경기 성남 상대로도 좀 고전을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프리킥 골로 좀 겨우 승리를 했었던 그런 모습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이 경기는 포항이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와 패 중에서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수원삼성의 결장 예정자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수원삼성의 단통 패로 풀백과 독시픽 모두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울산현대 대 광주FC의 경기고요. 울산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3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엄원상 같은 경우에는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울산이 광주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이 경기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도 좀 앞서는 울산. 저는 이 경기는 프로토에서도 좀 가져갈 정도로 일단 이 경기는 울산으로 좀 강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엄원상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울산이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경기까지 승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단통 승으로 울산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베로나 대 스페치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쪽이 가장 높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4연패를 하고 있고요. 9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6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베로나가 스페치아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와 패가 좀 적습니다. 한마디로 베로나가 스페치아 상대로 강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스페치아 승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베로나가 4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치아 상대로 5연패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 투픽으로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승과 무승부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일단 무승부로 경기력에서는 조금 더 느껴지긴 하지만 배당이 너무 낮게 좀 책정이 됐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 구매율에서 베로나 쪽으로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베로나 승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독식픽에서는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크로토네 대 인터밀란의 경기고요.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21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1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원정에서의 전적이 단 1패밖에 없긴 하지만 무승부가 다소 많다라는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 일단 무승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했지만 고민하기에는 일단은 크로토네가 21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인터밀란이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원정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토네의 단통패로 풀백과 독식픽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AC 밀란 대 베네벤토의 경기이고요. AC 밀란 같은 경우에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원정보단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그래도 홈보다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전적이 좀 상반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AC밀란은 홈에서 오히려 좋지 않고 반대로 베네벤토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AC밀란이 당연히 우세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변도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기고요. 밀란의 공격력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찬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좀 역습에 좀 취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AC밀란이 한 골을 넣으면 무난하게 선제골 넣으면 이길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베네벤토가 수비는 개차반인데 공격은 그래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AC밀란이 지난 경기처럼 수비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베네벤토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AC밀란이 의외로 좀 이변으로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전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에서는 사실 단통 승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맞긴 하지만 그래도 독식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변을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제주의 경기고요. 다시 K리그 경기입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다소 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승리가 좀 적습니다. 홈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전적이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전북이 최근 10경기 동안 제주에게 패배가 없고 두 팀 맞대결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풀베드에서는 이 경기를 그냥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주민규 선수가 출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전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이 상대가 전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정을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주민규 선수를 이번 경기에 투입을 시키기보다는 다음 주에 투입을 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겠고요. 괜히 무리를 했다가 또 부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전북전에서 그렇게 100%를 가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북이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하면서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제주의 주민규가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않는다면 제주의 공격력 진성욱과 제루소만으로는 좀 전북의 수비를 뚫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드에서는 전북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승부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강원의 경기고요. 인천은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홈에서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문주환의 출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오반석의 출전 여부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오반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동윤 선수가 3백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공백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범수 키퍼나 조재한 이런 선수들이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김영빈 선수가 복귀하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영빈이 복귀를 하지만 임채민이 좀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임채민이 없다면 좀 강원의 수비는 좀 아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빈이 복귀하는 점은 분명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지만 임채민이 수비에서 조율해주고 그렇게 많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좀 인천 사이드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과 무승부 중에서 좀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풀베드에서는 일단 인천이 강원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을 보자면 인천이 강원 상대로 약했었고 강원이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홈일 때는 강원 상대로 승리가 없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강원이 인천을 잡기에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통 무승부로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무구사가 이번 경기 선발은 아니겠지만 교체로는 출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 경기 때 이제 뭐 대학교 팀이긴 한데 그 대학교 팀 상대로 4골을 득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씩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경기 일단은 김현 선수가 선발로 나오긴 하겠지만 교체로라도 무고사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독식에서는 조금 더 이변을 완전한 역배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인천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라티오 대 제노아의 경기고요. 다시 세리의 경기입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투기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일단 라치오 홈에서 10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1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라치오가 제노아 상대로 강했었고요. 홈에서는 제노아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풀베드에서는 뭐 동일하게 최종픽과 동일하게 이변을 고려하지 않고 라치오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치오가 홈에서 너무나도 깡패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노아의 경기력이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라치오의 이런 낮은 배당 그리고 홈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반대로 제누아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이런 전적들을 봤을 때 라치오의 승으로 이변을 보지 않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좀 라초의 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노아가 일단은 뭐 동기부여가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잔류권에서는 완전하게 자유롭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라초의 이 뭐 투표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매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저는 조금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이변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무승부보단 좀 패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제노아의 경기력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쁘지 않았습니다. 데스트로라든지 아니면 뭐 전방에서의 쇼무로도프 뭐 이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역습을 나아갈 때 그런 모습들 또는 공간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 아니면 자파코스트를 활용한 이런 측면에서의 공격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라초가 의외로 선제 실점하면 저는 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독식에선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볼로냐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고요. 볼로냐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볼로냐가 피오렌티나 상대로 약했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볼로냐의 홈에서는 피오렌티나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최근에 두 팀이 무승부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베드에서는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 좋지 않고 볼로냐가 홈에서 좋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일단은 볼로냐의 결장 예정자,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수비 쪽이나 미드진의 이런 부상자가 많은 상황인데 볼로냐의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팀이라서 여기에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라면 이 경기는 일단 피오렌티나가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베드에서는 안전하게 볼로냐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일단 무승부보다는 볼로냐의 이런 부상자가 많은 부분 그리고 피오렌티나의 최근에 이 전방에서의 블라우비치나 리베리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볼로냐의 패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식에선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나폴리 대 칼리아리의 경기고요. 나폴리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하고 있고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일단은 없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에. 나폴리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칼리아리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풀베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변을 좀 생각하지 않고 단통 승으로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의 경기력 그리고 칼리아리가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일단은 연승이 좀 4연승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대가 홈에서의 나폴리라서 일단은 나폴리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유리한 거는 좀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져가기에는 투표율 1위 경기라서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가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사실 뭐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폴리가 이 정도로 투표를 받을 만큼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칼리아리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서 좀 이변으로 좀 독식 픽이니만큼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사솔로 대 아탈란타의 경기고요. 사솔로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7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솔로가 아탈란타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무승부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아탈란타가 8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경기는 단통패만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경기였었긴 한데요. 일단은 아탈란타 쪽에 해외 구매를 해서 좀 아탈란타 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이 좀 걸리고, 사솔로의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두 팀의 스타일을 봤을 때 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풀베드선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던 아탈란타의 헤이구메울 쪽에서 많이 몰리지 않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이변을 생각을 해서 사솔로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우디네스 대 유벤투스의 경기고요.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우디네스는 홈에서 좋지 않은 팀, 유벤투스 역시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입니다. 유벤투스가 일단 우디네스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좀 강했었던 모습이 있겠고요. 이 경기는 무패 투픽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승부의 느낌도 좀 드는 경기라서 무패 투픽으로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좀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이변을 보는 부분은 우디네스가 공격진에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라서 사실 유벤투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기도 한데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벤투스의 경기력, 그리고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전적을 봤을 때 의외로 좀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 대 AS 로마의 경기고요. 삼프도리아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던 AS 로마, 네,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던 그런 AS 로마였었고요. 그리고 유로파 경기 때 부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로페즈 키퍼 주전 키퍼고요. 스피나졸라나 베레토 이렇게 선수들이 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로마의 승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진 않고요. 삼프도리아 역시 좀 전방에서의 칼리아렐라라든지 아니면 가스톤 라미레즈 이렇게 결정 예정자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또한 상대 전적에서 로마 상대로 약했었던 삼프도리아라는 점을 참고로 해봤을 때는 풀베드선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일단은 삼프도리아의 승을 가져가는 게 조금 도전적인 픽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식에서는 이변을 조금 더 가져가고자 삼프도리아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로마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중에 유로파에서 결장자가 좀 부상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변으로 삼프도리아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마쳤고요. 즐거운 주말과 좋은 결과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